한국의 출산율 저하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2분기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다시 갱신하여 0.7명이 되었습니다. 저출산이 이대로 계속되면 유소년 인구가 20년 후 반토막 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지방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일인 섬뜩한 예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제2도시 부산도 소멸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올라가니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기들은 태어나지 않는데 인구는 초고령화로 치닫고 있어 장차 누가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걸까요? 출산율 저하 문제는 선진국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도 그 심각성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근년 들어 출산율 저하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2023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49명으로 전년 대비 0.54%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출산율보다 자살률을 보라고도 말합니다. 한국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취업난, 비싼 아파트 가격, 양육, 사교육비 부담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단순한 돈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은 원인을 정확히 알면 절반을 고친 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특유의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것도 눈에 띄입니다. 지방을 떠나 수도권에 모인 젊은이들이 너무나 과도한 경쟁 때문에 결혼하고 애를 낳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성장한 캐나다 한인여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에 관해 학문적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자랐고 듀크 대학을 거쳐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현재 캐나다 웨스턴 대학 사회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케이트 최 교수입니다. 최 교수의 분석은 독특합니다. 한국의 저출산이 한국 전통의 유교 사상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과의 갈등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4월 저널 오브 패밀리 리뷰 앤 시어리에 게재된 논문에서 한 박사는 한국의 젊은 성인들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독신 생활을 점점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를 4가지로 풀이했습니다. 최 교수의 논문을 소개해 봅니다. 첫째, 결혼 생활에 대한 전통적 견해와 포스트모더니즘 태도가 공존하며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따른 서구적인 문물과 제도적 관행은 유교에서 영향을 받은 많은 전통적 관행과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유교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보다 가족의 필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젊은 성인, 특히 여성은 연로한 부모를 돌보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경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희생해야 합니다.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아실현과 평등주의를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아실현의 장벽 역할을 하는 사회제도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가족의 이익을 위해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제도에 맞서 결혼을 점점 기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 양육에 드는 높은 비용은 청년들이 자녀가 없는 독신 생활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증가했고 신규 시장 진입자들 사이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늘어나며 한국은 초경쟁 사회가 되었습니다. 명문대학 입학이 성공과 출세의 지름길로 인식되어 너도 나도 온 가족과 함께 치열한 경쟁에 나섭니다. 유교에서는 자녀의 학문적 우수성이 가문의 명예라고 규정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자원 투자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실제 한국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값비싼 개인 교습과 방과 후 프로그램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가정이 이러한 정규학습 과정이 아닌 사교육의 가구소득의 2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열기는 한국 가정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 계층에 걸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경쟁에 참여할 의지가 없거나 참여할 수 없는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혼 여성, 특히 워킹맘에 대한 노동시장 차별이 또 다른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한국 고용주들은 워킹맘들이 양육과 가사 책임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그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승진 및 고위 리더십 위치에서 워킹맘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야심찬 자아실현 계획을 가진 여성은 엄마란 굴레를 피하기 위해 결혼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여성에게 과중한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제적 능력이 쇠퇴하면서 한국은 외벌이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로 많이 전환했습니다. 여성의 직업이 변변치 않으면 결혼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대부분의 가사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보고에 따르면 애가 둘인 아내는 매일 집안일에 420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편이 집안일 도우는 시간은 매일 63분에 그쳤습니다. 결혼을 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희생하면서 가사노동과 직장 일의 무거운 짐을 동시에 떠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한국의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부모 역할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한국에서 경제 및 기타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결혼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경제적 현실과 크게 양립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자녀가 없는 미혼자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출산율과 결혼율을 높이려면 결혼제도가 청년층의 기대와 경제적 현실에 좀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케이트 최 박사의 한국의 저출산 문제 논문을 들어보면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정부 대책의 비효율성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케이트 최 박사의 한국 저출산 관련 논문은 한국이 아니라 웨스턴 대학이 지원한 것입니다.